안녕하세요. 저는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낸 40대 여성입니다. 항상 복수를 꿈꾸며 살았었는데 굳이 제 손을 더럽히지 않고서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벌이 내려진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네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귀한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은 정말 많은 노력 끝에 갖게 된 귀중한 딸이에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시댁에서는 젊은 나이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거진 제 탓으로 많이 말을 하셨어요. 아이고, 벌써 결혼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냐? 내 친구들은 손주들 기저귀 갈고 유치원 데려다 주느라고 정신없는데 나는 정말 아직까지 손주 안아보지도 못했으니 아직도 소식이 없다니? 아이가 안 생기면 병원이라도 가봐야지 뭐 하는 거야? 가서 검사를 받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저번에 산부인과 간다고 한 건 어떻게 됐어? 거기서는 별말 없었어? 무슨 이상이 있다던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던가 임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이런저런 말은 안 해주디? 네, 저도 검사 받았는데 저한테는 이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검사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남편한테 말하니까 검사 받기 싫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런 이상도 없어가지고 남편 쪽 검사를 해야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알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저도 너무 답답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 어머님이 한번 말이라도 해보세요. 걔한테 말할 게 뭐가 있어? 보나마나 뻔하지. 병원 좀 옮겨보고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때? 남자야, 그곳이 밖에 있으니까 이상이 있어도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지만 여자는 겉으로 보이지가 않으니 문제가 있어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 이건 검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해봐야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 아들도 자기 몸에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봤겠지만 보이는 것도 이상 없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이 난임으로 이미 유명한 병원인데 어디서 검사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저한테 문제가 없다고 했고 남편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한 거였는데 어머니 말씀은 남편에게는 이상 없고 저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세요? 얘는 누가 너한테 문제가 있대? 다시 검사를 해보라는 거지. 솔직히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몸에 뭐 나쁜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는 막말로 애를 떼도 그게 티가 나니? 겉으로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넌 생리통도 심하다고 했으니 자궁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지 뭐. 시모는 당연하게 저에게 이상이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라며 이야기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 대부분 저에게 대놓고 제 탓이라 하진 않았지만 남편보다는 저에게 이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죠. 시댁의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우리 아이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조급했던 남편이 검사를 냈고 결국 남편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댁 식구들의 압박은 줄어들었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렇게 낳게 된 아이가 저희 딸입니다. 아이는 양가 가족들에게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넉넉하지 않는 살림에도 선물도 매번 크게 해 주셨죠. 그렇게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에는 저는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 밤늦게 퇴근하고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쉬는 날이면 자기도 쉬고 싶다면서 하고 싶었던 휴식을 마음껏 즐기기도 했죠.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가 아빠를 많이 낯설어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좀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쉬는 날에는 집에 좀 있어주면 안 되겠어? 아이가 아빠 얼굴도 모르고 낯설어해. 그래도 일주일 중 하루는 우리를 위해서 써주면 안 될까? 당신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하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도 하루 정도는 좀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거 안 바라고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는 건 괜찮지 않아? 아휴, 당신 일 쉬니까 감이 안 와? 그러다가 뒤처져서 승진 못하면 우리 뭐 먹고 살 거야? 작은 기업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승진을 해야지. 언제 잘릴지도 모를 판국에 휴일이라고 해서 집에만 있으면 누가 승진시켜준대? 열심히 일해야 승진도 하고 그만큼 많이 벌어올 거 아니야. 어차피 집에 있어도 육아는 당신 몫인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나중에 아이 크면 이런 거 다 이해할 거야.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쉬는 날까지 밖에 나갔다가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당신 일 때문에 쉬는 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 쉬려고 나가는 게 대부분이잖아. 매번 그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친구들이며 지인들이며 만나서 노는 시간 중에서 조금 쪼개서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달라는 거지. 당신 그럼 나는 언제 쉬어? 당신이랑 집에 있으면 어쨌든 당신 집안일 할 때 나는 애 봐야 되고 쉴 수도 없잖아. 그럼 언제 쉬냐고? 평일 동안 내내 야근하고 지치게 일해서 집에 오면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집에서 내내 편하게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밖에 나가주면 당신도 편할 거 아니야. 지금은 네가 아이가 어리고 그래서 피곤하니까 자꾸만 나한테 시간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좀 더 크고 그러면 네 생각도 지금이랑 같지 않을걸? 아니, 쉬면서 애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돌이잖아. 아이가 더 크고 나면 가족들이랑 지낼 시간도 점점 없어질 텐데 지금 어릴 때 애착을 많이 쌓아놓아야 하지 않겠어? 지금 아이랑 애착도 만들고 친해져야 하는데 당신은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쉬는 날에도 코빼기도 안 보이니 그러는 거지. 아이가 아빠 얼굴을 못 알아보고 어색해하고 피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당신 진짜 쓸데없는 걱정한다. 나중에 돈 잘 벌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아빠 따를 수밖에 없어. 그때 되면 다 알아서 친해질 텐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밖에서 돈 벌어오는 남편한테 무슨 육아까지 하라고 난리냐고.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원래 살림이랑 육아는 아내 몫이야. 남편은 아이를 낳고 나서 더 바쁘게 일을 했어요. 집에는 거의 잠만 자러 들어오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주말만 되면 평일 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푹 쉬게 해주고 싶다면서 친구들과 지인들과 여행을 가버리거나 홀로 호텔을 예약해 느긋하게 주말을 보내고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평일 내내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고 고생을 했으니 주말에는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우리와의 시간은 단 한 시간도 보내지 않게 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남편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승진도 빨리 했어요. 그러면서 월급도 점차 늘어났지만 막상 집에 가져다 주는 생활비는 100만 원 남짓이었죠. 아이가 점점 크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지게 되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했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크면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자 일을 시작하려고 했죠. 전에 하던 일을 하겠다며 시댁과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모두 결사반대를 하면서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를 바랐어요. 저 이번에 수정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저도 일을 시작하려고요. 더 있다가는 나중에 일하기 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나중에도 쭉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린이집에서도 늦게까지 봐줄 수 있다고 하고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번에 사람 구하는지 물어보니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사정 봐가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구 맘대로 우리 귀한 손녀 놔두고 일을 한다는 거냐? 아이가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게 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아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너는 엄마가 된 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네 앞길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이기적인 엄마가 세상 어디 있다고 그래? 아무리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엄마가 봐야 하는 거지. 그래, 그건 엄마 말이 맞아. 아직 아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당신이 무슨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야? 나도 늦게 끝나는 판국에 당신까지 늦게 오면 아이는 하루 종일 밖에서 있어야 하는 거잖아. 아무리 사정을 봐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회사에도 민폐야. 당신은 이런저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일 다닌다고 하는 거야?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보고 아이도 나도 적응 잘하면 풀타임으로 근무하면 되는 거잖아. 거기다가 회사에서도 내 사정 다 알고 있고 그것도 다 봐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번에 회사 어린이집도 운영하기로 해서 다음 해부터는 거기로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근무하면서도 아이 볼 수 있고 좋은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지금부터 일을 하는 건 난 아니라고 본다. 아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손도 많이 갈 텐데 벌써부터 일을 하다니. 그리고 너 그거 회사 다니면서 우리 집 행사는 챙길 수나 있다니?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행사 다 빠질 생각이거들랑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거라. 시집을 온 이상 집안 행사는 챙겨야지. 일 다닌다는 핑계로 빠지는 건 용납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애비가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고 일을 다닌다고 하는 거냐? 그래, 내가 생활비도 주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데. 돈이 부족하면 네가 밖에서 처사 먹는 커피나 음식 같은 걸 좀 아끼지 그래. 너는 왜 맨날 불만이야? 남들은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서 일하라고 하는 남편도 많다는데 난 네 편이 봐주면서까지 생활비도 다 주고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어디서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냐? 애 두고 일하겠다고 할 거면 내가 일 그만둘게. 당신이 지금 내야 할 돈까지 다 책임져서 내고 생활비도 매달 빵빵하게 줄 자신 있으면 시작해. 남편은 자신이 일을 그만두고 애를 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시댁에서는 더욱 난리가 나서 제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하셨죠. 오랜 갈등 끝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폐렴에 입원까지 하게 되자 결국 일을 포기하게 되었고
남편은 생활비를 조금 더 올려주겠다 말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다시 취업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경력 단절이 8년 이상 된 상황이다 보니 다시 취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야, 너는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취업한다고 떵떵거리지 않았어? 그렇게 취업하겠다 난리를 피워놓고선 왜 아이 초등학교 가고 나니까 그 말이 이렇게 쏙 들어가냐? 이제 나가서 돈 벌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지금 나가서 마음껏 하라고. 왜? 이제는 안 되겠어? 그렇지. 집에만 있으면서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 밖에서 나가 고생하면서 돈 벌기는 싫겠지.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8년 동안 경력 없이 아이만 키웠는데 어느 회사에서 어서 오세요 하겠니? 당신 회사면 그러겠어? 그때 나보고 일하라던 회사도 내 편이 엄청 봐줬던 곳이야. 그때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일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당신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나 일 다니려고 이곳저곳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넌 핑계도 좋다. 네가 능력이 있었으면 어디서든지 다 불렀지.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 곳에서도 너를 원하지 않는 거야. 8년이고 10년이고 아무리 쉬었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경력 단절이 되든지 말든지 다 알아서 부른다고. 뭔 핑계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 내가 너 일하지 말라고 협박이라도 했어? 말하는 게 참 웃긴다. 결국 네가 안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선 왜 내 탓하냐? 네가 일을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다녔을 거잖아.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게 좋으니까 안 다녀놓고선 이제 와서 내 핑계 대지 마. 기억도 안 나? 그때 당신 나 일 다니면 자기가 일 그만두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 명의로 있는 빚도 다 내가 갚아야 된다고 했고, 내가 다시 일 시작해서 버는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 그딴 말을 내뱉었던 거야? 솔직히 내가 당신이 싸질러 온 똥을 내가 왜 치워야 해? 그래 놓고선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고. 시댁에서도 아이 절대로 봐줄 수 없다고 하지. 네 월급만큼 당신 채무까지 다 갚으라고 하지.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뭔 일을 하라고 한 거야? 죽인다고 직접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건 거의 죽이겠다 말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참나. 그럼 네가 애도 보고 일도 다니면서 내 빚도 갚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될걸. 자신이 없으니까 안 다닌 거 아니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게 진짜 웃긴다. 하여튼 여자들은 집에서 편하게 놀게 해주면 나중에 딴소리 한다니까. 이래서 내가 회사에 나오는 여자들 보면 그나마 대우해 주는 거다. 걔들은 너희들이랑은 다르니까. 됐고, 얼른 일자리나 구해서 돈이나 벌어. 애 학원 보낸다 어쩐다 하면서 내 돈 뜯지 말고. 남편은 저에게 자연스럽게 막말을 내뱉었죠. 그런 남편에게 분노를 느끼기도 했지만 아이를 보면서 꾹꾹 참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적응도 잘하고 친구 사이에도 인기가 많았어요. 활발하고 밝게 자라는 아이에게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충격을 전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일을 하면서 바쁘다 보니 집에 잘 못 들어오지만 항상 아이를 사랑한다며 말해주었죠. 남편도 그나마 아이 앞에서는 사이좋은 부부인 척 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사회생활이 빛을 봤던 것인지 어느덧 회사 내에서도
남편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반 사원 때에 비해서는 좀 더 금전적,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생활비도 아까워하기 시작했어요. 점차 이런 정도가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아이 앞에서도 저와 아이를 무시하는 일들이 많았죠. 아유, 집에만 오면 내가 속이 답답해서 영 오기가 싫어. 집안 꼴이 도대체 이게 뭐야? 좀 깔끔하게 해서 살 수 없어? 집에 온갖 먼지며 쓰레기며 정신없어서 이거 뭐 들어올 기분이라도 나겠니? 그리고 수정이 너 왜 공부는 안 하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부해야지. 당신은 애가 이렇게 탱자탱자 놀기만 하게 둘 거야? 학원이라도 보내던지 아니면 집에서 공부라도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갑자기 왜 안 하던 신경을 다 쓰고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집에 와서 뜬금없이 지적질하는 이유가 뭐야? 집이 그리고 뭐가 더럽다는 건데? 아침부터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에 떨어진 거 하나 없는데 왜 자꾸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냐고? 당신이 그러니까 집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집에만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거나 잘 알고 있겠어? 이래서 바깥 일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야. 멍청해서 뭔 말을 하고 싶지도 않네. 됐어.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그리고 먼지는 예전부터 눈에 보였는데 하도 안 치워서 말하는 거거든? 집에만 있으니 뭐 더러운 게 보이기라도 하겠어? 그리고 당신은 몸이 그게 뭐야? 운동 좀 해. 아줌마처럼 뱃살도 축축 처지고 얼굴 관리는 안 하니? 참나, 당신 웃긴다. 갑자기 외모 지적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 얼굴 관리한다고 하니까 당신이 먼저 돈 아깝게 뭐하러 그런 거 봤냐고 했잖아. 그때 엄청 난리 피우면서 결사 반대해놓고서는 갑자기 얼굴 관리는 안 하냐면서 말하는 건 뭐라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당신 수상하네? 뭐가 수상하다는 거야? 솔직히 요즘은 애들이 엄마가 날씬하고 이쁜지 안 이쁜지 다 보고 있어. 수정이가 학교 가서 당신이 데리러 오면 창피해서 당신더러 엄마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좀 관리를 하는 건 어때? 요즘은 본인 나이보다 10살은 적게 보는 게 대부분인데 당신은 매번 나이를 똑같이 먹으니 참. 남편은 언제부턴가 외모 지적이며 집안에 먼지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더럽다면서 집에 오기 싫다는 말을 자주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드디어 미쳤나 싶기도 했지만 뭔가 수상한 낌새가 느껴져 좀 더 지켜보기로 했죠. 역시나 긴 꼬리는 밟히기 마련이더라고요. 우연히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가다가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장 그 앞으로가 따져 물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는 뭐고? 당신 지금까지 바람 피우고 있었어? 그래서 집에만 오면 집안 꼴이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야? 생활비도 요즘 나갈 돈 많다면서 반도체 안 보내면서 당신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고 다니는 거야?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아, 여자랑 다니면 다 바람 피우는 거야? 인사나 해. 여기 내 후배야. 회사 직속 후배라서 이것저것 내가 알려주고 있었던 거고.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방구석에서 불륜 드라마나 보고 있으니까 그따위 오해나 하고 있는 거야. 아유, 진짜 내가 쪽팔려서 정말. 선배님, 괜찮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뭐.
안녕하세요. 사모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처음 뵙게 되었네요. 근데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둘이 같이 있어서 오해를 하셨나 본데 저희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같은 대학이라서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편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모님. 아휴, 미안해. 와이프가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몰라. 이해해줘. 당신, 얼른 사과 못해? 아휴, 내가 동네 창피해서 진짜. 그러니까 좀 밖에 다니고 해야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처럼 드라마만 보던 사람들은 남자랑 여자랑 같이 다니면 다 바람 피우는 거라고 생각하니 문제야.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야? 방금까지 당신이랑 여자 팔짱 끼고 있지 않았어? 아무리 내가 사회생활은 안 한다고 치더라도 남녀가 팔짱 끼면서 다니는 건 애인 사이 아니고 뭐야? 지금 날 바보로 보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정말 너랑 뭔 말을 못하겠다. 너같이 덜 떨어진 애랑 뭔 말을 하겠냐? 됐고, 쓸데없는 오해나 하지 말고 집에나 가. 애 끝날 때 다 된 거 아니야? 나는 회사 일 때문에 오늘 늦게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더 말 꺼내지 말고 조용히 집에나 가. 화가 나 씩씩대고 있는 남편은 저를 보면서 괜한 오해를 한다면서 창피하다는 말을 남기고 그 여자랑 가버렸죠. 남편은 절대 아니라면서 시치미를 댔지만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주말 행적을 몰래 따라갔을 때에도 남편은 상간녀와 골프를 치러 다니고 같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죠. 그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 번 남편에게 언급을 했지만 단순히 운동을 갔을 뿐이고 호텔이 깔끔해서 땀냄새 나는 몸을 씻었을 뿐이라며 별일 없었으니 불륜이 아니라 가볍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심지어 사원들 월급도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찌된 게 남편은 호텔이며 골프장이며 자유롭게 드나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직위를 이용해서 회사 카드를 먼저 쓰고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 메꿔놓는 형식으로 그렇게 바람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살펴보니 상간녀와 다녔는지 호텔 쇼핑 결제 내역, 골프 레슨빈까지 있더라고요.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대놓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거 외도야.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당신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 여자에 대해서 안 알아봤는 줄 알아? 그 여자 남편 없이 아이 하나 키우고 있잖아. 그 아이 골프 레슨비 90만 원도 당신이 결제했더라. 당신 그 아이 아빠라도 되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뭔 소리야. 그냥 친한 동생이라서 그런 것뿐이야.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데 안쓰러워서 그런 거라고. 당신은 안쓰럽지도 않아? 당신처럼 아이 어릴 때 자기 앞길 좋다고 일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걔는 아이 열심히 키우려고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한 애야. 그걸 나는 회사에서 사원 때부터 다 보고 지냈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어? 당신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야? 남은 돕고 살아야 하잖아. 괜한 오해하지 마. 그리고 그런 더러운 말로 우리 사이 더럽히지 말고. 뭐? 우리 사이? 당신네들 무슨 영화 찍니? 지금 외도하고 있는 거야. 친한 사이라고 포장하지 마. 친한 동생이랑 호텔 들락거리고 같이 여행도 가는 거야? 그 돈 당신 회사 카드로 쓰고 있었잖아.
당신 이거 엄연히 바람이고 이혼감이야. 소송하면 당신이나 그 여자나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어떻게 뻔뻔하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딸 체육복값 9,000원도 내준 적 없으면서 고작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나 주면서 남의 딸은 레슨비까지 내주고 싶디? 위자료? 너 이혼 소송 거는 순간 너고 딸이고 없는 거야. 우리 집 알지? 바람 저지르면 자식년도 끊는다고 했던 거. 너 우리 집에 아는 순간 진짜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너 따위가 뭔데 걔를 그런 더러운 말로 언급하는 거야? 걘 너보다 훨씬 훌륭한 애야. 그리고 걔 딸이 골프에 재능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걸 그냥 도와준 거 가지고 난리 피우지 마. 우리 집에서 알게 된 순간 당신도 끝장이야. 집에만 있으니까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인데 밖에 좀 나가고 사회생활 좀 해. 당신 그거 의부증이야. 남편은 뻔뻔하게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두 집 살림하는 거라면서 화를 낸 이후에는 남편은 더 이상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까지 집에도 들어오지 않겠다면서 나가버렸죠. 저는커녕 아이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더 이상 사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끝을 내야 할 때라 생각이 들어 저는 딸애와 함께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저희를 발견하고는 비웃으며 비꼬았죠. 와, 당신 진짜 뻔뻔하네. 아이를 앞세워서 삥이라도 뜯게? 대단하다 진짜. 그렇게 아낀다는 딸 앞에서 이런 식으로 창피를 줘서 되겠어? 역시 당신은 말만 엄마야, 말만 엄마. 당신 정말 최악이다. 이러니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 당신이랑 할 말 없고 당신 얼굴도 보기 싫다.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할 수도 없는 거 조용히 집에나 가. 집에 가면 내가 생활비는 입금할 테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생활비나 받으러 여기 왔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내 남편 아니야. 그러니 상관하지 마. 내가 꼭 당신 보러만 이 회사 온 줄 아는 거야? 착각도 유분수지. 당신 자신감도 대단하다. 모든 사람이 당신만 바라볼 거라 생각하는 거야? 웃기네. 그럼 여긴 무슨 일로 왔는데? 나 보러 온 거 아니고서야. 설마 당신 여기 회사에 취직하려고 온 거야? 아니면 나 바람 피우고 있다고 고발이라도 하려고 온 거야? 아, 당신 진짜 사회생활 안 해본 티가 나네. 여기가 대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내 직급이면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회사에 그런 개인의 사사로운 상황 다 들어줄 것 같아? 아, 그래. 개인의 사사로운 상황? 당신 그거 잘 말했다. 앞으로 당신이 처리해야 할 일이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 당신한테 이혼소장 보냈고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소장 갈 거야. 증거야 차고 넘쳐서 부인할 수도 없을 거고 아마 100% 내가 승소한다고 하더라. 당신네들이 얼마나 처벌고 있는지도 알고 있으니 위자료도 꽤 나올 거라고 하고. 아참, 그동안 회사 돈으로 바람 피느라 고생했겠네. 그것도 신고했으니 잘 준비해.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 몇몇 임원진이 다가오더니 나와 딸에게 딱 맞춰서 오셨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의 남편을 뒤로하고 간 곳은 사장실이었죠. 저는 남편의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을 당시 모아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분을 받아왔습니다.
소소하게 쌓인 지분들이 점차 많아졌고 절반 정도의 지분까지 차지를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과 헤어질 생각으로 지분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면서 회사 운영에 관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회사를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로 소장이 전달되면서 빠르게 남편과 상간녀, 저 사이의 관계도 모든 부서에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이기지 못한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거기다가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사처벌에 민사배상과 함께 이혼 소송까지 엎친 데 덮치면서 두 사람은 저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했고 거기다가 횡령으로 인한 처벌까지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위자료와 횡령에 대한 배상으로 인하여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죠.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자 자연스럽게 상간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시댁에서는 남편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은 이도저도 갈 곳이 없어지자 저에게 재결합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잠깐 미쳤었나 봐.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몇 번 도와주려고 한 거야. 진짜야. 내가 걔 사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번 도와주다 보니까 연민이 생겼었나 봐. 근데 이제는 진짜 정신 차렸어. 걔 날 물주로 봤던 거였더라고.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테니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우리 수정이도 너무 보고 싶고.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딸 이름 언급도 하지 마. 그나마 아빠라고 면접 교섭권이라도 쓸 수 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혹시라도 딸한테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는 각오해야 할 거야. 양육비나 제때 보내. 당신한테는 여러 번 기회를 줬고 그거 날린 거 당신이야.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몇 달만 같이 살면서 지켜봐줘. 내가 정말 잘할게. 이미 이쪽 업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실 취직도 쉽지 않아.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지방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 내가 집안 살림 다 할 테니까 좀 봐주면 안 되겠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그동안 평생 일했잖아. 당신이 나한테 한 소리 잊었어? 아무리 경력 단절이라도 능력 있으면 10년이든 뭐든 회사에서 알아서 찾는다고. 당신은 지금까지 쉰 적 없이 쭉 일했으니 능력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취업 안 되는 것도 당신 능력 탓이지. 헛소리 하지 말고 양육비나 제때 보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할게. 그 여자랑은 완전히 끝냈어. 내가 이렇게 한 번 되어보니까 당신 소중함을 알겠더라고.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당신만한 사람 없었는데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용서해줘. 남편은 계속해서 재결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남편과 재결합을 할 생각이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참으려고 했으나 먼저 가정을 버렸던 건 남편이었죠. 이혼을 한 지 1년이 지나가면서 슬슬 이쯤 되면 받아주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 이렇게 사연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 저는 딸과 함께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남편이 있을 때는
매일이 전전긍긍이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 마음이 편안하고 좋네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마음 편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